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동영상은 제가 매일 야외에 나가서 운동장 같은 데서, 공원 같은 데서 운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나가서 하는 전반적인 운동 내용들과 뭐 상황에 따라서 비대칭 운동은 어떻게 하고, 뭐 하여튼 전체적인 운동을 한번 왜 이런 운동을 하는지 이유도 설명드리면서 천천히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하는 전신 운동 혹은 비대칭 운동, 전신 운동과 비대칭 운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럼 이제 참고해 주시고,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 저는 지금 약간 비대칭 요소가 살짝 있습니다. 뭐, 오른쪽 옆구리에 70g 정도 차고 있고, 오른쪽 옆구리가 살짝 약해서, 그리고 오른쪽 배가 살짝 약해서 여기 행주 반쪽아리와 100원짜리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원짜리 두 개가. 제가 그 균형 잡기 동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비대칭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죠? 옆구리가 약해져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옆구리를 이렇게 미는 동작이나 혹은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섞어가면서 운동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네. 자, 일단은 바깥에서 나가면 일단 한 요 정도 되는 거리, 요 정도보다 좀 길어요. 근데 한 7, 8m 되는 거리를 나만의 운동 구역으로, 공간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기서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한다. 더 멀리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기본이 될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러는데, 자,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정면으로 보고 이렇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러니까 뒤뚱 그러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발 짚을 때 오른쪽으로, 왼발 짚을 때 왼쪽으로.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잘 보세요. 오른발 짚을 때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는 거예요. 왼발 짚을 때 왼쪽으로, 오른발을 살짝 들면서, 오른발 짚을 때는 왼발 살짝 들면서, 오른발 짚을 때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고, 왼발 짚을 때 왼쪽으로 기울여 주면서 데이터를 얻는 겁니다. 데이터를 얻는데, 많은 데이터가 이 자세에서 나옵니다. 옆구리도 나오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무게감, 그리고 발바닥에 어느 쪽, 뭐 발바닥 안쪽이나 바깥쪽 어느 쪽에 힘이 들어가느냐, 새끼발자국 쪽에 힘이 들어가느냐, 뭐 엄지발가락 쪽에 힘이 들어가느냐, 혹은 겨드랑이에 어느 쪽에 힘이 들어오느냐, 혹은 이렇게 걸으면서 기립근이 혹시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부터 시작해서, 그죠? 내 몸에서 나타나는 통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점검하면서, 자, 이렇게 왼발 짚을 때 왼쪽, 오른발 짚을 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전신 운동 위주로 시작합니다. 자, 뒤로 걷습니다. 뒤로. 자, 뒤로 이렇게 걷습니다. 이제. 자, 뒤뚱 하면서 이렇게 걷는 겁니다. 자, 이래 전신 운동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권투도 이렇게 하시고, 권투도 하고, 자, 팔도 옆으로도 하고. 자, 일단 몸을 좀 크게 움직이는 뭐 계속 하는 건 아닌데, 옆에 의자도 있습니다. 의자가 있어서 앉을 때도 있는데 안 앉고 그냥 거의 2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앞으로 갔다가, 자, 뒤로 갈 때 만약에 장갑막 운동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면, 이렇게 허리를 앞으로 숙였다가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너무 많이 하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 아랫배가 윗배로 너무 올라오면서 등짝 쪽으로 뭔가 묵직한 게 잡혀서 장갑막 운동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하기는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굽혔다 이러면 세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냥 뒤로 띄워주면 크게 장갑막에 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뒤로만 이렇게 띄워주거나 뒤로만 걸어주면 크게 무리가 안 되니까. 근데 장갑막을 조금 세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배꼽 인사하듯이 이렇게 굽혔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한 반복을 하고.
근데 이제 한 번씩, 내가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니까, 저 앞으로 걷는데, 저 앞으로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 이렇게 한 번씩 밀어주는 거예요.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니까. 생각날 때, 이거 계속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 옆구리에 채워놨으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약간, 이렇게 기울기 테스트 했는데, 오른쪽으로 더 잘 가고, 왼쪽으로 잘 안 간다. 왼쪽으로 잘 안 간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잘 이렇게 기울어진다 이러면, 이쪽이 오른쪽이거든요. 그럼 오른쪽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이 약하면 오른쪽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른쪽을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 약하니까 이쪽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른쪽 배도 약하다고 했잖아요. 오른쪽 배가 약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발차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또 오른발을 옆차기 해줘도, 옆차기는 옆구리에 도움이 되고, 앞차기는 오른쪽 배에 도움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중간중간에 섞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그냥, 이렇게 뒤로 그냥 뛰기도 하고, 앞으로 갈 때는 주로 보통 자, 여러 가지 동작들이 오고 가면서 이 짧은 7m 간의 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른쪽 폐 들어 올리기를 한 번씩 도와주기도 합니다. 폐 들어 올리기를 어떻게 하면, 오른팔을 이렇게 훅 들고, 왼팔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응? 오른팔을 훅 들고, 왼팔을 이렇게 하면 이게 폐 들어 올리기잖아요. 그죠? 폐 들어 올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 폐 들어 올리기는 무조건 하는 건 아닌데,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은 보세요. 앞뒤로 이렇게 하면서,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이거는 전신 운동이고, 혈액순환 운동이에요. 그죠? 전신 운동이라는 거는 몸을 최대한 동작을 크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동작을 크게 해주는 게. 자, 이렇게. 자, 이거 동작 크죠? 자, 허리도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해주면 동작이 크죠? 그죠? 그러면 피가 빨리 순환이 된다는 거는 심장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자꾸 빨리 빠져나가니까. 피가 안 돌면 심장이 힘든 거예요. 심장은 자꾸 피를 내보내주는데 이게 혈관이 좁아져서 피를 안 받아주면 그게 역부하가 걸려서 심장이 커지는 거예요. 피가 잘 돌면 폐도 편안해하고 심장도 편안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하여튼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보세요. 한 번씩 이렇게 권투도 이렇게 하고 어퍼컷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한 번씩 어깨를 덜썩 끌어주고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주고 그죠? 이제 야외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외투를 이렇게 입고 나가면 헤드뱅잉은 좀 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헤드뱅잉은 집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헤드뱅잉은 아침, 점심, 저녁을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한 4번, 5번 하는 것 같아요. 물건 한번 쓰기 한 번과 이마 누르고 헤드뱅잉 하는 걸. 헤드뱅잉 아시죠? 네? 헤드뱅잉. 이마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 만약에 옷을 가볍게 입고 옆에서 보는 눈이 없다. 사람들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면 바깥에서도 헤드뱅잉 하세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리 7m, 8m 되는 거리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비대칭 운동입니다. 그죠? 옆차기 비대칭 운동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뒤로 뛸 때 자, 이렇게 보고 뒤로도 뛰고 뒤로 걷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뒤로 더 걷고 싶다 그러면 한번 방향을 돌려서 또 뒤로 걷는 거예요. 뒤로 더 걷고 싶다. 1대2로 걷고 싶다. 만약 이러면 또 방향을 반대로 해서 또 뒤로 걷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갈 때도 뒤로 올 때도 뒤로 이렇게 걸으면 뒤로 좀 더 많이 횟수를 더 많이 걸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 일단은 바깥에 나가면 이제 운동기구가 있어요. 운동기구가 있으면 내가, 폐 들어 올리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창틀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거 누르면서 하는 거 50번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그거 가서 50번 하기도 하고, 최근에 나 같은 경우는 균형이 거의 맞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 가끔 한 번 하기는 합니다. 한 번 하기는 하는데, 뭐 두 번, 세 번 하고 이러지는 않고, 가끔씩 하긴 하는데, 균형이 아주 잘 맞을 때는 양팔 운동을 가서 한 번씩 해줍니다. 양팔 운동을 어떻게 해주나 하면 제가 균형 잡기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이게, 바깥에서 오른팔로 자꾸 당기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한 7번 당겨요. 7번 당겨요. 그리고 반대로 왼손으로 잡고 또 한 7번 당겨요. 아니, 7번이 아니고 왼손은 8번을 합니다. 8번. 왼손이 좀 약하기 때문에 왼손은 8번을 이렇게 당깁니다. 당기고. 땡기는 것만 하면 안 돼요. 밀기도 해야 돼요. 가서 밀기도 한 오른팔로 7번을 확 미는 겁니다. 확 미는 겁니다. 네? 확 미는 겁니다. 또 왼팔은 8번을 또 밀어주는 겁니다. 밀어주고. 그 팔의 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팔의 힘이 다 빠져버려요. 팔에서 피가 창자로 다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팔 근육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물론 균형이 더 중요한데, 균형이 맞은 상태에서 팔 근육이 살아있다, 어깨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팔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어깨가 다 빠져버리면 폐는 알아서 밑으로 쳐져 버려요. 폐가 자꾸 쳐져 버리죠. 노화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은 팔은 제가 막 바깥에 나가면 팔은 하여튼 심심하면 흔들어줍니다. 흔들어주고 권투를 하든 막 돌리기를 하든, 또 가서 그것도 약해서 한 번씩 나가면 보통 이게 7번 당기고 8번 당기고 7번 밀고 8번 밀고, 이걸 하루에 2번 내지 3번은 꼭 해요. 균형이 맞을 때는. 균형이 뭐 기립근이 뭐 오른쪽으로 돌아갔다든가 폐가 좀 처졌다 싶을 때는 이 운동을 많이 하죠. 50번씩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걸을 때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밑으로 잡아 당기기도 하고, 후 이렇게 뭐 이것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응? 그리고 또 그냥 오른팔 한 번 흔들고 왼팔 한 2~3번 이렇게 흔들어주고, 후 하고 이렇게 흔들어주고, 후 하고 이렇게 흔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운동은 하여튼, 자, 팔 이거 돌려주기도 하죠. 자, 앞으로 돌려주고, 뒤로도 돌려주고, 만약에 폐 들어 올리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팔은 앞에서 뒤로 2번, 왼팔은 뒤에서 앞으로 3번,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폐 돌리기 좀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또 왼팔은 또 이렇게 한 3번 정도 해주고, 한 번, 2번 해도 되고, 2번, 3번 해도 됩니다. 그죠? 자, 하여튼, 골고루, 자, 이 운동, 여러분, 자, 이 거울 보고, 저 화장실 가면, 샤워실에 가면, 이 운동 되게 중요해요. 몸 전체를 촥촥 이렇게 하면 스트레칭도 되고, 몸 전체가 막 꼬이면서 돌아가잖아요. 이게 혈액순환이 굉장히 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온몸 전체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건 팔만 쓰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제가 나가면 꼭 한 번씩 해주는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해줘요. 우리가 앞뒤로 걸어 다니면 허벅지 앞쪽과 뒤쪽만 자꾸 저게 되지, 바깥쪽과 안쪽은 뭔가 너무 소홀히 되는 것 같아요. 소홀히 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 그 군대 가면 제식훈련이나 경계 근무 쓸 때 뭐 이렇게 심심 발이 하도 시려우니까, 저도 이제 전방 근무를 해봤는데 늘 군화 뒷발로 이렇게 차요. 서로 이렇게 발이 시려우면 이렇게 하면 좀 발에 좀 열기가 좀 돌거든요. 그러면 이게 허벅지 안쪽에 조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쳐주니까. 그죠? 그럼 하여튼 어떻게 하든 양옆으로 약간 도움은 돼요. 그러니까 뭐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면, 자, 바깥쪽으로 자, 바람도 좀 불고, 바깥쪽으로 하면 허벅지 바깥쪽과 옆구리 쪽이 근육이 좀 활성화 되겠죠. 또 안쪽으로 이렇게 쳐주면
다리 안쪽, 허벅지 안쪽이 좀 활성화가 되겠죠. 그 생각날 때 그냥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바깥쪽으로 몇 번 해주고, 또 안쪽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는 겁니다. 물론 헬스장에 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운동 기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헬스장에 간다 이러면 평생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하고 있으면 나중에 망가질 때 조금이라도 늦게 망가질 때 자기가 더 관심을 가지면 안 망가지겠죠. 좀 덜 망가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그냥 뭐 사람들을 기다린다든가 혼자 뭐 멍 때리고 있다든가 이럴 때 내 몸 구석구석을 좀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안 됐던 운동이 뭔가. 네? 심지어 뭐 뒷다리 차기도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그죠. 그 이거 골고루 하면 대칭 운동, 전신 운동이라고 하고, 저처럼 뭐 오른쪽 배가 약간 약하다 그러면 앞차기라면 이거 비대칭 운동이라는 게 오른발만 한다.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니까 왼발만 이렇게 한다. 이거는 비대칭 운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자 보세요. 비대칭 운동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뭐 가끔 이렇게 해요. 제가 거기 가면 벽이 있어요. 벽이 운동장에 벽이 있는데 제가 오른쪽 배가 좀 약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카메라가 반대로 나옵니다. 오른쪽 다리가 조금 약하니까 이렇게 뛰다가 오른발로 이렇게 앞차기로 이렇게 벽에다가 툭 대요. 세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태권도 앞차기로 그냥 이 발바닥 이 잘못하면 발가락에 충격이 신발 신고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운동하다가 툭 이렇게 차요. 툭 차면 오른쪽 배에 힘이 들어와요. 그것도 옆으로 서서 옆으로 차서 다리 옆을 툭 차요. 그럼 오른쪽 옆구리가 힘이 들어가게 돼요. 이걸 그냥 계속 심심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동작만 왔다 갔다 계속 하면 지겨워서 사람이 못해요. 1시간만 해도 막 집에 가고 싶고. 그런데 저 나가면 보통 2시간이거든요. 앉아있을 때도 있는데 거의 앉아있을 때가 더 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꾸 운동하다 보면 2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뭐 연구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면 2시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좀 그냥 옆에만 이렇게 차면 또 힘들어요. 전신 운동 좀 해주다가 툭 쳐주고, 살살살 몇 걸음 띄워주다가 툭 쳐주고, 몇 걸음 띄워주다가 툭 쳐주고 이러면 옆구리에 힘이 쓱쓱쓱쓱 들어오면서 내가 원하는 지점, 오른쪽 옆구리가 약했으니까 자꾸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럴 때도 내가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다. 비대칭 보면 자꾸 이렇게 걷는 거예요. 많이 약하면 많이 약하고. 근데 많이 약하면 많이 약할수록 이게 중량부터 올려야죠. 중량부터. 옆구리 중량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올려놓고 운동을 해야지. 이거는 운동으로 낼 수 있는 힘은 열심히 해봐야 40g, 50g 밖에 못 내요. 근데 중량이 지금 100g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200g이 부족한데, 500g을 차야 되는데 250g만 딱 차고 이 운동을 하고 있으면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어요. 왜?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는 기껏해야 진짜 한 30g 밖에 안 나와요. 30g 밖에. 미친 듯이 운동해도 100g이에요. 100g. 그것도 안 해버리면 싹 사라져버려요. 멈추면. 그러니까 운동으로 낼 수 있는 거는 내가 냉철하게 보면 10g, 20g 밖에 안 돼요. 운동으로 빨리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운동과 중량을 병행해야 되니까 최대한 내가 안 불편할 정도의 중량은 차야 돼요. 설사 이게 무게가 무겁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똑바로 서 있는데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 그러면 이쪽에 중량을 달아야 되잖아요. 골반이 여기 튀어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거의 한 1kg는 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달아도 그렇게 무겁다고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왜? 필요한 중량은 무게가 생각처럼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똑바로 서 있는 사람한테 1kg 달면 엄청 불편해요. 왜? 필요하지 않은 중량을 채워놓으면 이게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여튼 비대칭 운동과 전신 운동을 섞어가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정이 힘들면 앉아서 조금 전에 동영상 하나 올려드렸죠. 앉아서 마사지 운동하면서 앉아서도 뭐 쉬는 이나 잡는다고 자 어깨도 축축 쳐주고 자
오른쪽 어깨 쳐야 되면 오른쪽 어깨, 양쪽 어깨 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도 자꾸 흔들어주고 바람 불면서, 그것도, 여러분 심심하면 좀 정적으로 있었다 그러면 일단은 한번 움직이세요. 가장 빠른 게 이거예요. 이제 팔꿈치도 확 내렸다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동작이 크지 않아요? 동작이 큽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근데 뭐 이런 운동, 막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건강해지진 않아요. 균형을 맞추면서 운동을 해야지. 균형이 너무 안 맞으면요, 이런 운동 아무리 해봐야 할 때만 조금 좋지 하고 나면 금방 사그라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죠?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운동을 하고 나면 그게 씩 굴러가는 시간이 길어요. 근데 균형이 너무 안 맞는데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동안에는 좋아요. 근데 딱 멈추면 균형이 안 맞으니까 피가 흘러가다가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균형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걸으면 좋으냐? 그러면 걷는 동안에는 피가 순환이 되니까 좋다고 느껴요. 기분이 좋네. 날씨가 좋네. 상쾌해지네. 몸이 가벼워지네. 근데 탁 멈추고 앉으면 5분도 안 돼서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나가서 또 걸어야 되나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자,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어느 쪽 다리에 힘을 줄 건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걷기 테스트를 하다 보면 뒤뚱뒤뚱 걷잖아요. 오른발 짚을 때 오른쪽 왼쪽 분명히 다리에 전달되는 힘의 차이가 느껴져요. 안 느껴지면 기도하시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시라. 하나님, 다리의 힘의 차이, 겨드랑이의 무게 차이, 옆구리 기울기 차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느낄 수 있다라는데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빨리 알아차릴 가능성이, 더 빨리 느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들어가 있고, 그만큼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다리에 무게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난히 오른쪽 다리가 막 좀 무릎도 허전하고 오른쪽 다리가 좀 가볍게 느껴져. 그러면 그날은 오른쪽 다리에 조금 힘을 더 실으면서 살짝 걸어도 돼요. 이게 비슷해.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비슷하게 자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약간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서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왼쪽 다리에 짝다리를 탁 짚고 있어. 그럼 오른쪽 다리는 점점 더 부실해져 가는 거예요. 제가 관심이 있다라면 내가 오른쪽 다리가 뭔가 피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서 있을 때도 오른쪽 다리에 좀 짝다리를 짚고 있든지, 정이 자신 없으면 한쪽 다리에 짝다리 짚고 서지 마세요. 양쪽 다리에 똑같이 힘을 주고 계세요. 자신이 없으면. 뭐 균형 잡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근데 뭐 대사증후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왼쪽 다리에 힘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고 했죠. 왼쪽 다리에 피가 부족하니까. 근데 균형 잡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어느 쪽 다리에 피가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오른쪽 다리에 피가 부족할 수도 있고 왼쪽 다리에 피가 부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옆구리 문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니까 오른쪽 다리가 약간 부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오른쪽 다리에 힘을 더 주기도 합니다.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자, 이거는 팔 위로 이렇게 하는 건데, 가끔씩 저는 이렇게도 합니다. 양쪽 골반에 이렇게 두드려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좌골 신경통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예방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들 알면, 건강은 아는 만큼 건강해진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뚝뚝 두드려주면 골반에 충격을 주고 자극을 주면 아무래도 이 골반이나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요. 엉덩이 쪽도 한번 두드려주고. 어차피 나가 있는 거, 어떡하면 내 몸을 한번 다 이렇게 점검도 하고, 자, 데이터도 얻고, 또 구석구석 운동이 안 된 곳을, 하루에 운동 안 된 거, 팔 뒤쪽으로도 이렇게 좀 던져주기도 하고. 자, 제가 어떤 이 동영상에서 여러 가지를 담아 보려고 하는데, 제 의도와 맞게 들어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하여튼,
머리도 자꾸 흔들어주고 바람을 자꾸 불어주세요. 바람, 운동할 때는 바람 부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라고 했는데 바람 안 불고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말을 참 안 들으시는 분들 되게 많죠. 바람을 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운동하고 그냥 그냥 해. 바람을 살짝 불으면 좋습니다. 이게 팔을 또 옆으로도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도 이렇게 자꾸 흔들어주고 어떻게 하든 이게 팔도 이거 회전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회전근개 파열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회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팔도 이렇게 좀 돌려줘야 돼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신경 안 쓰면 우리가 평생에 이거 한 번도 안 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어깨 아프다 그러고 목 아프다 그러고 목 디스크 왔다 그러고 막. 근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놨던 게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나이 40만 넘으면 몸이 망가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면 약을 먹어야 되는 개수가 점점 늘어난 거죠. 나중에 되면 한 70, 80대면 뭐 약을 하루에 몇 끼마다 20알씩 먹고 이런 분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사시는지. 하여튼, 손가락도,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두드려 주면 손등에 이렇게 손가락이 건강해지거든요. 예? 전화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바깥에 나가면 전화기를 들고 나가요. 호주머니는 오른쪽 배가 약하니까 전화기를 저는 보통 오른쪽 배가 약하니까 오른쪽 배에 오른쪽 앞주머니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손에 잡을 때는 제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는 오른손 왼손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이게 전화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화기라고 생각해 보면 자 이게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이제 앞뒤로 걸을 때 그냥 한 번씩 오른손에 그냥 이게 이제 이게 기립근이 아니고 페달 올리기 이렇게 후 바람 불어주고 이렇게 좀 흔들어 주기도 하고 그죠? 자, 오른팔을 위로 앞에서 위로 좀 드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여튼 무조건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겨드랑이가 약했을 때는 이 겨드랑이가 약한데 이걸 자꾸 들어 올리면 겨드랑이 더 약해져요. 제가 균형 잡기 동영상 오늘 올린 동영상 어제 올린 동영상에서 오른쪽 겨드랑이가 약해져서 이걸 못했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들어 올려주는 데는 오른팔을 드는 게 유리한데 너무 들려버리면 또 안 좋은 수가 있어요. 그때는 반대로 이렇게 또 반대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게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하여튼 동영상을 자꾸 보시다 보면 제 말이 어느 순간인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왼손에도 이렇게 잡고 왼손은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가끔씩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왼손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운동하기도 하고 이래 뭐 앞으로 한번 갔다가 또 손 바꿔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가끔가다 이게 전화기를 뭐 보면서 심심하니까 뭐라도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유튜브라도 보고 싶다든가 뭐 음악이라도 듣고 싶다든가 뉴스라도 보고 싶다 뭐 이럴 때 이렇게 보다가 한 번씩 손을 바꿔요. 손을 바꿨다가 그 오른손 왼손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죠? 번갈아 가면서 해갖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왼손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요. 그냥 오른손을 막 1분을 잡았다. 그러면 왼손을 한 1분 10초나 20초 정도 잡는다. 이런 생각으로 왼손을 조금 더 해주고 근데 너무 똑같이 해버리면 오른쪽이 이겨요. 결국 오른쪽이 이길 수가 있어요. 오른손 잡이인 경우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왼손을 조금 더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그 오른손은 이제 기본 동작은 오른손은 약간 앞쪽에서 이렇게 하고 그죠? 왼손은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좀 보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언제까지 뭐 계속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오른손 이렇게 하고 왼손 이렇게 하는 거는 기립근을 왼쪽으로 돌려주는 거고 오른쪽 폐를 약간 들어 올려주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게 너무 돌아가 버리면 오히려 폐가 처져요. 이 겨드랑이 쪽이 약해져 갖고 그리고 겨드랑이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을 좀 제가 올리는 동영상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뭐 원하는 동영상 난 요것만 들어야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인데
자, 그러면서 겨드랑이 이거 느껴봐야 돼요. 겨드랑이 밀착 정도. 오늘 균형 잡기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겨드랑이에 대한 데이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겨드랑이가 센가. 여러분들이 뭐 세트 운동 오래 하다 보면 왼팔로 뭐 밑으로 잡아 당기는 거 오래 하다 보면 뭔가 왼쪽 겨드랑이가 더 세지고 오른쪽 겨드랑이가 약해지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거 뭐 기울기 테스트, 옆구리 테스트는 기본이고 또 가만 서서 이렇게 길이권 테스트도 이렇게 한번 살살 해보는 거죠. 오른쪽, 왼쪽 어느 쪽으로 더 부드럽게 가느냐. 응? 혹시나 모르니까. 또 가끔씩 서서 이렇게 뭐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인데 스마트폰을 좀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한번 밑에 이렇게 가로 선을 하나 꺼놓고 거기서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오른발이 앞쪽이냐 왼발이 앞쪽이냐 이거 한번 나중에 균형 잡기에 들어오면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발의 위치가 골반에 틀어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당장은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두서없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운동기구도 활용하고 걷기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얻어서 내 몸에 피가 어디에 많은가, 오른쪽 다리에 많나 왼쪽 다리에 많나, 오른쪽 겨드랑이에 피가 많나 왼쪽 겨드랑이에 피가 많나, 오른쪽 옆구리에 피가 많나 왼쪽 옆구리에 피가 많나, 오른쪽 배가 더 빵빵한가 왼쪽 배가 빵빵한가, 오른쪽 엉덩이가 좀 피가 많은 것 같다 왼쪽 엉덩이가 피가 많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데이터를 자꾸 얻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어렵죠. 뭐 요즘 AI 시대 뭐 챗 GPT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라는 거는 한 개 한 개 놔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관심을 갖고 그 시시각각 나오는 그 데이터를 조합해서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균형이 무너졌구나. 내가 오른쪽 엉덩이가 약해져 있구나. 거기에 오른쪽 엉덩이에다가 진짜 뭐 100원짜리 한 개, 두 개라도 집어넣으면 내 몸이 느낌이 싹 달라져요. 그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아니면 종이 지폐 몇 장을 넣어보면 딱 느낌이 와요. 그 오른쪽 앞쪽 허벅지가 뭔가 허전하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뭐 지폐나 저처럼 행주 같은 거 탁 넣어보면 느낌이 싹 와요. 기분이 좋아져요. 균형이 맞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균형이 맞으면 컨디션이 올라가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게 실력이거든요. 그걸 찾아낸 사람은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못 찾아낸 사람은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저는 이런 동영상을 왜 자꾸 올리지? 자꾸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꾸 찾아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짧은 동영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30분이 넘었습니다. 하여튼 긴 동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서 1시간 정도 운동하는 거 좀 추천합니다.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보시라고. 자기 몸 상태가 어떤지. 엉덩이 확인해 보세요. 옆구리도 확인해 보시고, 다리 무게감, 겨드랑이도 확인해 보시고, 운동하면서 오른쪽 폐가 들려 있는지 처져 있는지, 이거 해보면 알아요. 이거 해서 기분이 자꾸 좋아지면 오른쪽 폐가 약간 처져 있는 거고, 이거 하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안 들면 굳이 이거 막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전신 운동 위주로 이렇게 하시고, 팔. 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